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기준으로 21선을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음봉을 만들면서 21선 하단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이 아래쪽으로 다시 떨어져 내리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에는 매물대를 맞고 실패하는 움직임이 되었겠지만 다행히 어제 2% 넘는 상승을 만들면서 200일선까지 단기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오고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로 언급을 드렸던 것이 1차 반등을 200일선 인근까지 만들고 이후에 다시 이격도를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리는 200일선과 함께 이격도를 줄이는 장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움직임 21선을 올라섰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게 201선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올인을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저점에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할 만한 포인트로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의견이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이 구간에서의 반등은 1차적인 하락에 대한 1차 반등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V자 반등을 만드는 초입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거시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2019년이나 20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만드는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와는 지금은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뭐 정상화를 한다거나 뭐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단기적인 반등 요인들은 존재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금리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기준금리 같은 경우로 0.25%까지 떨어져 있던 이러한 양적 완화하기에 상당히 유리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0년물이나 2년물 같은 경우에 거의 4% 가까운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는 이전과 같은 V자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시장의 자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이고 돈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폭락을 하면서 자산적인 증발이 발생을 했지만 그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200일선까지 반등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밀고 올라가기에는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를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반등, 장기적인 상승의 초입으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추세의 초입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는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1차적으로 주봉 기준으로는 추세 자체를 한번 진행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5주선 인근까지 단기 반등이 나온 것이고 다만 보조 지표로 보았을 때는 진행이 꽤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평선의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초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V자 반등을 너무나도 100% 확신을 하면서 모든 자금을 여기를 저점 투자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위쪽으로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 있는 자금들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해서 많이 매수를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서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단기적인 반등의 의미는
앞서 지난 영상을 통해 말했던 세네 가지의 시나리오 가운데서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1차적인 200일선까지의 반등,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격도를 벌리는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안전한 구간에서의 투자는 최대한 짧고 확실하게 매크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무너질 이유는 지금은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 200일선까지는 반등할 거라고 믿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강하게 배팅을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에요. 반등을 지금 200일선 인근까지 만들어 놓았고, 미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200일선과 반등 구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어서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환율로 보았을 때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145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하방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그러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역시 위쪽에 200일선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나스닥이나 S&P 500과 비슷한 흐름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팔렌티어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다르게 정배열을 무너뜨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등의 에너지는 좀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반등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 것이고, 나스닥 기준으로의 200일선까지의 반등, 그것과 유사하게 정배열상에서 1차적인 추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받는 포인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추세에서만 이득을 한번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이후에 파동상의 조정이 나올 때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파동의 수익을 보고 하나의 파동의 손해를 피해가고 다시 수익을 보고 하는 이러한 스윙식의 투자를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투자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방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상승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개별주들 가운데서는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움직임과 차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저항 라인이 위쪽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200일선도 완만하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스닥과 동일하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단기 반등에서, 즉 지금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쯤에서는 200선 인근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고려해 주시는 식의 투자 포인트로 짧게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부에서 지지라인을 꽤 오랫동안 만들었고 전환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유일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알트나 잡코인보다는 비트라는 대형 코인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은 좀 더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우하향하는 가운데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한계점은 일단 위쪽에 존재하는 200일선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움직임대로 계속 진행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 역시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전 영상을 통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각자가 가진 투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